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한 줄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어요.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한국 제약업계가 받을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 보죠. 어제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미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10월 1일부터 다음 품목들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한다. 의약품, 대형 트럭, 그리고 욕실용품까지.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의약품이 맨 앞에 언급되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경제 정책일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이 있을까요? 사실 이번 발표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인 의약품 관세에 대해 깊이 파보죠. 트럼프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이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치밀한 계산이 숨어 있어요. 첫 번째, 미국 내 공장 설립 압박.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의약품의 상당 부분이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제약업계의 대미 수출 규모만 해도 연간 약 2조 원에 달해요. 100% 관세가 부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한 의약품이 미국에서 $100에 팔렸다면 관세 때문에 $20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 제약회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거나. 두 번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는 단순한 관세 정책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정책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같은 우리나라 대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미 미국 진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관세 폭탄이 그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환자들이 받을 타격.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미국 환자들이 받을 영향입니다. 의약품 가격이 2배로 오르면 결국 그 부담은 환자들의 몫이 되거든요. 트럼프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의약품만 타겟이 아닙니다. 대형 트럭과 욕실용품까지 관세 폭탄 리스트에 올랐어요. 대형 트럭 관세의 숨은 의도. 대형 트럭은 사실 미국 경제의 핵심 인프라죠. 물류의 90% 이상이 트럭 운송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현재 볼보, 스카니아 같은 유럽 브랜드들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을 견제하면서 디트로이트의 전통적인 트럭 제조업체들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욕실용품까지? 욕실용품은 좀 의외인데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도 미국의 제조업 보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중국산 저가 욕실용품들이 미국 시장을 거의 장악했거든요.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안보가 중요해지면서 이런 생활 필수품까지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실 무역확장법 232조의 본래 취지와도 맞아떨어져요.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말이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죠. 제약업계 직격탄.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대미 제약 수출은 연 2조 원 규모입니다. 100% 관세가 부과되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죠. 셀트리온의 경우 미국 시장 매출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는 곧바로 주가와 실적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도 타격. 대형 트럭 관세는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자동차 부품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거예요. 미국 내 트럭 제조업체들의 부품을 공급하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구생활용품 업계도 비상. 욕실용품 관세는 우리나라 가구생활용품 업계에도 직격탄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한미 무역관계 재점검 필요. 이번 사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요.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하지만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을 통해 현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텍사스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LG화학도 배터리뿐만 아니라 의약품 분야에서도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죠.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본격화. 사실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첫 번째 임기 때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통해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번엔 좀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입니다. 의약품부터 생활용품까지 미국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있거든요. 대선 전략의 일환. 정치적으로 보면 이는 명백한 대선 전략이기도 해요. 러스트 벨트와 중서부 제조업 지역의 노동자 표심을 겨냥한 거죠. 일자리를 해외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겠다는 메시지가 이들에게는 강력하게 어필할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했지만 동맹국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온건했다면 트럼프는 동맹국이든 뭐든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이는 WTO로 대표되는 기존 국제 무역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가 정당화된다면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지금까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정리. 10월 1일부터 의약품, 대형 트럭, 욕실용품에 100% 관세 부과. 한국 제약업계 2조 원 규모 수출 직격탄 예상. 미국 내 생산기지 구축 압박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대선 전략과 국제 질서 재편 의도.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 제약사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고 현지화를 추진해야 할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등 다른 시장을 적극 개척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국제 경제 이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